안녕하세요, 독일카씨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정원에서 식물을 키우며 느꼈던 키우기 쉬운 정원 식물 4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심어놓고 처음에만 물 주면 알아서 잘 크는 그런 식물들이에요. 물론 수국처럼 예쁘긴 하지만 물을 축 내고 물시중을 들어줘야 하는 애도 있고, 추운 지역에서는 겨울이 오기 전 화분으로 옮겨 월동을 해야 하는 로즈마리도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애들은 내리는 비만으로도 잘 자라고 따로 손을 댈 필요도 없는 녀석들이에요. 그럼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물은 호스타입니다. 홍천집 벽면 한쪽은 완전 때를 지어 살아가는 비비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애들 중에는 비비추라는 이름을 가진 애도 있고 옥자마라는 애들도 있어요. 잎의 모양과 꽃의 모양은 살짝 차이가 있지만 생육 환경이 비슷한데요. 요즘은 이런 식물들을 통틀어 호스타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몇 해 전 2촉짜리 작은 초미니 호스타를 심어두고 그냥 놔뒀더니 지금은 30여 촉으로 식구가 엄청 불어났는데요. 이 호스타도 요즘엔 정말 다양하게 개량이 되어서 예쁨을 뽐내고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큰 잎을 가진 초대형의 호스타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오전 햇빛이 드는 곳이나 반그늘진 곳에 심어두면 알아서 잘 크고 여름 이후에는 예쁜 꽃도 많이 피워줘요. 정원 한켠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도 요즘 많이 심어서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초대형 호스타를 한번 키워볼까 해서 새 식구를 데려왔습니다. 프리마돈나라는 엄청 크게 자라는 호스타인데요. 지금은 모종이라 굉장히 귀여워 보이죠. 숙분초라서 한번 심어두면 알아서 잘 크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해가 드는 곳만 피하면 됩니다. 등수구 앞에 공간이 조금 있어서 거기다가 한 촉을 심었어요. 처음 심고 나서는 물을 꼭 주셔야 합니다. 이 호스타들이 얼마나 강건하고 잘 크냐면 이렇게 보도블럭 밑으로도 뿌리를 뻗어서 뚫고 올라와요. 두 번째 식물은 클레마티스입니다. 의아리를 6종 개량한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말 꽃이 크고 화려합니다. 요즘에는 색상이 굉장하게 다양하기 때문에 취향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서 키우는데요. 너무 예쁜 애들이 많아서 선택 장애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헛꽃도 예쁘지만 겹꽃 클레마티스도 정말 예쁘거든요. 그런데 그 겹꽃 클레마티스는 땅에서 2년 정도 묵어서 세력이 왕성해졌을 때 제 모습으로 핍니다. 겹꽃 클레마티스를 샀는데 헛꽃이 피었다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가지치기를 해줄 필요도 없고 울타리나 오벨리스크만 만들어 두시면 알아서 잘 타고 올라갑니다. 정원에서는 내리는 비만 맞춰둬도 큰 문제 없이 잘 크고요. 엄청나게 추운 곳에서도 무리 없이 월동을 합니다. 씨앗 번식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인데 여러 종의 클레마티스를 키우다 보면 자연적으로 교배가 돼서 새로운 클레마티스들이 생겨나기도 해요. 작년 10월에 정말 제 맘에 쏙 드는 품종을 찾았는데 정말 작은 모종이었어요. 그거를 하나 사서 심어두었는데요. 어려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웬걸 너무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줄기가 자라나오고 마디 부분에서 기다란 손을 뻗어서 착 엉겨붙으면서 지지대를 타고 올라가요. 세 번째 식물은 메발톱입니다. 제가 독일에 가서 처음 키운 식물이 바로 이 메발톱 꽃인데요. 그때는 이름도 모르고 꽃씨 봉투에 사진이 예뻐서 그 씨앗을 사다가 심어서 키웠었어요. 근데 아무리 키워도 꽃이 안 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메발톱 꽃이 2년생부터 꽃을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봄에 씨앗이 떨어져서 발화를 해서 한 해 자라고 겨울을 나야지만 이듬해부터 꽃이 피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자생하는 꽃이다 보니 특별히 관리를 하면서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메발톱은 빛이 잘 드는 곳에서도 잘 자라고 빛이 부족해도 잘 자라는 식물인데요. 역시 굉장히 다양한 생김새를 띠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하늘 메발톱이라는 품종을 굉장히 좋아해요. 꽃 뒤에 꿀샘이 매의 발톱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무시무시한 이름과는 다르게 꽃이 굉장히 예쁜 편이죠. 하늘 메발톱 모종 4개를 10,000원을 주고 택배로 배송을 받았습니다. 너무 작은 모종이어서 조금 실망하기도 했지만 작은 꽃봉오리가 달린 걸 보니 나름 2년생 식물인 것 같습니다. 홍천집 뒷마당에 올 봄에 제가 발견한 메발톱 자생지가 있더라고요. 자연 발화에서 메발톱 꽃 몇 주가 스스로 자라고 있던 공간이었는데요.
여러 잡초들 사이에서 자라다 보니까 본인의 매력 발산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주 매발톱 근처에는 오래 발아한 듯한 애기 매발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 품종의 매발톱들을 심어서 바꿔보려고 해요. 일단 풀을 제거할 수 있는 만큼 제거하고 매발톱들만 남겨놓고 새로 사온 하늘 매발톱 모종들을 심어주었어요. 이 매발톱 또한 교잡이 잘 되기 때문에 여러 품종의 매발톱들을 심어 놓으면 신기한 색을 가지거나 특이한 모양으로 피는 꽃을 만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식물은 배초향이에요. 방아잎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식물인데요. 이게 경상도 분들은 전구지 찌짐, 부추전이죠. 거기다가 넣어서 먹기도 하고 된장찌개에 넣어서 먹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저희 아버지는 화장품 냄새가 난다고 잘 안 드시거든요. 얘가 정말 향도 좋고 여름 이후에는 보랏빛 꽃도 예쁘게 피우거든요. 그런데 정말 강건합니다. 얘는 뽑아버려도 떨어진 씨로 발아해서 계속 자라나와요. 뿌리만 살아있다면 밑둥만 남기고 쳐놔도 매년 엄청난 새순을 올려줍니다. 오히려 건조한 땅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따로 물을 줄 필요도 없어요. 화분에 심어서 키우는 배초향도 있는데 이렇게 가물어서 흙이 쩍쩍 갈라져도 끄떡없이 잘 자랍니다. 작년 가을에는 무늬 좋은 배초향을 발견해서 이렇게 두 줄을 심어 놓기도 했어요. 오늘은 강건한 정원식물 4가지를 소개해보았습니다. 이제 홍천 정원에도 완연한 봄이 와서 그런지 식물들이 폭풍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올 때마다 애들 사이즈가 훅훅 커져 있어요. 종종 홍천에 들러서 정원식물들 성장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